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공사비 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주들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또한 각 금융기관들마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진 상태이고 당분간은 이 상태가 지속되면서 더욱더 어려워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변화된 부동산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본 금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금융사별로 어느 기관 관할인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은행 신협,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관할입니다. 그리고 카드사와 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협회, 다음 보험사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세금고는 행정안전부 관할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고는 금융감독원 관할보다 조금 유연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PF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최근 변화된 에코티를 말씀을 드리면 은행은 보통 주거용으로 맥스 사업비 5%, 토지비는 10%, 비주거용은 사업비 10%, 토지비 20%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고의 경우 관토로 진행을 하면 20% 이상이 필요하고 책준 확약부 관토로 간다면 후순위를 포함해서 10% 이상이 투입되어야만 PF 심사 기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협과 저축은행은 시설들을 포함하여 20%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한데 보험사와 카드사 그리고 캐피탈은 시공사의 등급이나 액시 분양률을 낮게 책정하여 대주단의 요구 조건이 높습니다. 다음은 각 금융사별로 PF 대출 취급 금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사, 카드사의 경우는 1,000억 이상까지 취급이 가능하며 매우 우수한 사업장을 위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은 500억 이상을 취급하며 우량시공사의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취급합니다. 최소 접수하는 단위로 보자면 보험사와 카드사는 100억 이상, 캐피탈은 50억 이상입니다. 특히 보험사는 RCB 규제로 인해 장기간 대출이나 우수한 사업장에는 거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고와 신협, 저축은행은 각 조합당 최대 20억에서 50억 정도의 금액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산 1조 원 이상의 저축은행의 경우는 120억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6월을 기준으로 조달금리는 은행은 콤픽스를 기준으로 하고 캐피탈은 약 3.8%, 세금고와 신협은 3%, 저축은행은 3.3% 정도 됩니다. 조달금리에서 판관비, 이험 가중 프리미엄, 그리고 채권 확보 순위, 가중까지 합쳐지면 최종적으로 PF 대출 금리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음 PF 대출 시공사 심사 기준은 은행은 보통 BBB 플러스 등급 이상이지만 내부 신용 평점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보험사와 카드사는 30위권 이내 시공사, 캐피탈은 100위 이내의 회사채 등급을 보유해야만 하고 세금고는 기업 신용 등급 BBB 이상으로 기준을 잡지만 건설협회나 크레탑 신용 등급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공사 기준으로 PF 대출을 하다 보면 보험사, 카드사, 세금고, 신협은 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은행과 캐피탈, 저축은행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본래 PF 대출 자체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고 캐피탈은 총 자산의 30% 이내로 가능하고 저축은행은 업종별로 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PF 대출을 하고 난 후에 금융권에서는 모니터링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은행과 신협, 세금고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보험사와 카드사, 캐피탈과 세금고는 모니터링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브릿지 대출의 LTV입니다. 평균 통상적으로는 80%까지 가능은 한데 캐피탈과 저축은행 최대 76.9%까지, 세금고와 신협은 내부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은행은 취급이 불가하지만 토지 매입 비율 90% 이상 및 3개월 이내 사업 계획 승인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분양 담보는 각 금융기관별로 내부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그러나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은 원칙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미담의 경우는 법인이 자본 잠식이 있거나 3년 연속 단기 손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미담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협이나 저축은행 그리고 행안부 관할인 세금고의 경우는 내부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들이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미담을 취급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별 PF 수주 심의 적정 수익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다르겠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8에서 12%, 오피스텔은 10에서 15%, 기타 주거단지들은 15에서 20% 정도입니다. 지사는 15% 내외, 생수는 20% 내, 상업시설 등 기타는 20% 이상입니다. 이렇듯 분양률을 100%로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되면 할인 분양을 할 수도 있고 기타 필요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수익률이 충족되지 않을 시는 리스크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대주단은 접수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변화된 부동산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금융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그 추이를 지켜보고 예측하셔서 대비하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